자, 그럼 이제는 아버지가 거절한 후 뒤의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 못 팔겠다. 나 돈 필요 없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겠죠.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신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정성이 담겨 있는 땅이다. 그걸 어떻게 돈으로 팔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이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 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 밭 같은 걸 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느르지 논, 독시장 밭. 쉽습니다. 좋은 논과 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아버지의 생각은 좋은 땅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즉 땅은 교환 가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느르지 논둑의 선 느티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 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의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 보곤 한다. 아버지는 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다? 경건함을 가지는 인물이에요. 왜? 부모님들의 정성에 의해서 대대로 물려내려온 땅이니까요. 자,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하느냐? 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할 수 없다. 땅은 교환 가치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땅 없어봐.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땅에 대한 아버지의 명확한 생각이다 라는 거죠. 땅은 천지 만물의 근거라는 게 아버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서 문서 쪽으로 사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도 않고 헌식장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되지 않는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유형. 땅을 문서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과의 인연,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땅을 경제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경제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바로 근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배운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바로 뭡니까? 비판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아버지는 땅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작가는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땅을 경제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근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가 분명한 게 뭐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인 사람들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원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긴들한테나 맡겨버리고 떡 도회지혜가 소출은 8호다. 뭐다 도회지혜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 자식인 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레 자식 뭡니까? 여기입니다. 안 좋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땅은 반드시 가꾼 만큼 후한 보답을 주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대해서 흔해 빠진 지주들, 땅에서 소출, 뭡니까? 이익을 얻어서 도시에 가서 다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요. 그리고 땅 가꾸는데 1원을 벌벌 떤다는 것은 땅을 잘 가꾸지 않는 사람들요. 땅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다? 후레자식이다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무엇이 나타난 겁니까? 아버지의 비판이 나타난 겁니다. 되겠습니까?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 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거절해놓고요.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거절해놓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련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여기서 이 부분까지만 보면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병원 확장을 하는 게 엉뚱한 건 아니다. 즉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버지의 창섭에 대한 이해하려는 모습, 이해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잠깐만 보세요. 자, 창섭은 어떤 인물입니까? 근대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러면 아까 근대적 사고를 가진 인물은 땅을 경제적 수단, 교환 가치로 보는 인물이잖아요. 아버지는 그 인물들을 전부 다 깠어요. 즉 비판했다고요. 후레자식 이러면서 비판했다고요. 그런데 이 작가가 창섭을 그런 비판적 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창섭은 의사가 된 이유와 병원을 확장하는 게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 했잖아요.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전제를 깔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지만 창섭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 창섭 자체가 땅을 돈으로만 보는 후레자식은 아니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가 창섭을 이해하려는 이 부분에서 말입니다. 됐나요? 내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는 타너지 않겠다. 농사 짓지 않는다고 뭐로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발전한다. 의사로서 무언가 큰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병원을 확장해서. 그게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모리지배의 악업은 완전히 돈만 하는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인하는,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구나. 내가 이렇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일으켜 놓은 전장을 논과 밭을요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적 애석한 심사가 없다 할 순 없고, 자 여기서는 무엇이 드러났느냐면 역시 여기선 창섭을 이해하는 부분이 여기까지 드러났고요. 인술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아들이 자신이 이룩해 놓은 이 땅을 물려받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안타까움의 정서는 가지고 있다고요. 왜? 이 애착 있는 땅을 타인의 손에 줘야 하니까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이건 창섭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죠. 그럼 팔지 않고 맡기면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숨겨져 있는 뜻은 창섭이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 지준 노릇만 허게. 이런 사람들은 아까 앞에서 아버지가 후레자식이라고 비판했던 대상이라는 거죠. 아들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따위 지지어구 자기 틈에서 땅들만 얼말 고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자, 아까는 땅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제는 땅을 팔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기잖아요. 그러면 작가가 이렇게 한 이유가 드러나겠죠. 보겠습니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 때다. 죽을 땐 팔겠다는 거죠. 왜? 경작 못하니까. 돈에 팔 줄 아니? 웃기죠. 땅은 돈 주고 팔아야,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람한테 팔 때다. 자, 출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팔긴 파는데 사람한테 팔 테다. 당연히 땅은 사람한테 팔 테잖아요. 여기에 숨겨진 의미를 서술하시오라고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리지 논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난 걸 한하지 않겠다고 했다. 느리지 논 뭡니까? 좋은 땅, 기름진 땅이요. 독시장 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림자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자, 아버지가 파는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름을 용문, 문보, 덕길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건 뭔데요? 바로 이들은요, 땅에 애착을 가진 사람, 즉 땅에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땅을 가꿀 줄 아는 사람한테 나 죽을 때 그때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는 땅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아들이 와서 땅 팔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자, 완벽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들이요.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그러니까 아들 소원을 못 이루어주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불쌍해서 한마디 거드시는 거죠. 그런데 아들 대답 보세요.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창섭이가 아버지를 이해했다. 완전히 이해했다. 앞에서는 팔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완벽하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해했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진 훌륭하신 인물이십니다. 이거는 바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멋진 아들입니다. 그러나 창섭도 허리가 찌르르 하였다. 허리가 찌르르 하였다. 뭔가 감정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이 되겠죠.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에 코허리가 찌르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 말인 즉슨요. 창섭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는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창섭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가치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동조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오답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온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잘 달게 오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죠.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났다. 여기서
백낙천시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지금부터 백낙천시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저 배 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부터 길러 먹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날의 힘을 얻자 어디론지 저희 좋을 대로 날아가 버리어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았는 광경을 묘사하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적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시였다. 이런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늙은 어버이 제비, 그 다음에 새끼 제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소설에 대입해 볼게요. 늙은 어버이 제비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새끼 제비는 창섭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새끼 제비 원망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아들, 즉 자식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내면 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백낙천의 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 마지막,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적에 역시 그러했다라는 것은 아들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출제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소재의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큰 소설입니다. 어떤 소재가 나왔습니까? 나무다리와 돌다리가 나왔죠. 나무다리는 돌다리의 정체를 사람들로 하여금 잊게 만들어버린 존재죠. 그러면 돌다리가 전통적 사고와 가치를 지녔으면 그것을 잊게 만들어준 나무다리는 바로 근대적 사고와 가치를 가진 상징하는 소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재를 통해서 등장인물을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인 아버지는 돌다리와 같이 전통적 사고와 가치를 가진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거고요. 그의 아들인 창섭은 땅을 금전적 가치로 보는 인물군의 하나인 근대적 사고와 가치를 가진 인물, 즉 나무다리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판하느냐 하면은요, 땅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즉 땅을 경제적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근대적 사고와 가치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따로 뭔가를 하나 더 적으려고 하다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읽다가 잘못 오해하시면요, 경제적 가치로 보는 사람은 전부 다 나쁘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니라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가치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술하는 형태를 보아할 때 창섭에 대한 생각은 짧게 그냥 어떻게 정리합니까? 서술자가 요약해서 짧게 서술해 버립니다. 이에 반해서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대화 장면을 길게 서술합니다.
즉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술자의 태도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도는 아버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이거 하나만 추가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설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돌다리 살펴봤습니다.